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기 범죄를 든든한 김정일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네. 자, 요즘 음식물 쓰레기 어느 가정에서나 참 이게 고민거리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여러분도 귀가 솔깃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사기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예.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 많지만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가야 되니까. 냄새가 나니까 악취가 나고 하면은 코를 막게 되고. 예, 매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정의 골칫덩어리 음식물 쓰레기,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이 음식물 쓰레기만 무려 15,075톤이라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해양 배출이, 그러니까 바다에 버리는 게 금지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부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도 힘든데 돈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많으시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잘만 활용을 하면 기적처럼 돈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대체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음식물 쓰레기가 돈으로 변한다는 그 공장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완벽한 말려가지고 나온 사료는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 인정하는 음식물 업체들은 친환경업체로 선정됐고요.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업체로 선정이 됐다는데요. 국가 공인이라는 얘기죠. 이곳이 바로 국가 공인 마법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가 이곳에 모인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돈이 생겨난다는 걸까요?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첨단적인 그런 친환경 그런 사업을 하니까 이게 참 좋은데 투자할만 하면 굉장히 전망이고 좋다 그래요. 자기가 톤당 7만 원씩 돈을 받고 도로 수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물 찌꺼기를 염분을 제거하는 자로 공장을 세계적으로 자기네들이 특허를 내갖고 공장을 만들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정하고 세계적인 특허까지 받았다는 그 마법.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만드는 마술이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의 영양분이 된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그러게요. 네. 웃기지 웃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자, 저게 아까 음식물 갈아가지고 옥수수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건조기에 투입된 다음에 건조돼가지고 나온 완성품 사료입니다. 냄새 맡으셔도 됩니다. 냄새 괜찮습니다.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가축의 영양을 생각해서 다른 곡물과 비타민까지 넣었다는 이 사료. 예. 음식물 쓰레기가 눈앞에서 사료로 바뀌는 걸 본 사람들 정말 솔깃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가축들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 사료 때문에 사료가 그 비싸가지고 못 키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또 사료를 만드니까 손해보는 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업체는 양돈 업체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료 공장 견학 다음 코스는 바로 이 돼지 농장 견학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돼지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그냥 돼지가 아닙니다. 아까 바짝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먹고 있는 바로 그 돼지들인데 버리는 돈만 드는 골칫덩이 음식물 쓰레기를 아예 먹어서 없애는 이 사랑스러운 돼지들. 이제 이 돼지들이 바로 복덩이, 아니 예, 돈덩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동으로 사료도 자동물도 모든 자동으로 그 나오는 분비물도 자동으로 모여져가지고 그 펌프 기계 와서 그 뽑아가면 깨끗하더라고. 아 너무도 보니까 참 친환경적이고 그 돼지를 키우는 것을 보고. 일반 돼지 농장의 경우 사료 비용이 55%를 차지하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먹이는 그만큼 사료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 55%가 다 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않잖아. 선생님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음식 쓰레기가 계속 공짜로 돌아가고 사료를 공짜로 만들어냈어. 그 사료를 돼지를 공짜로 키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믿어서 투자한 거거든. 이제 새끼 돼지를 사서 한 3개월 정도 키우면은 한 100에서 110kg 정도 이렇게 자라면은 큰 돼지가 되면은 내다 팔면은 이제 한 40만에서 50만. 근데 돼지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1,000만 원에 40만 원씩 나오니까 그래 다 한 거예요. 복의 상징인 돼지. 우리는 간밤에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돈도 돼지 저금통에 저금합니다.
가뜩이나 이 복덩이인 돼지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면은 매달 4%의 이자까지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세상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뭐 네. 지금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제가 그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입힌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원금을 책임지겠다. 이 사업이 환상의 사업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4개월 후 투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굳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 계약 당시에 실제 그 업체 관계자가 써준 차용증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말이 자필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 일에 내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고 사회에서 큰 공헌을 다하고 거기에다 특별히 또 경제적 이윤까지 준다니까 48%나 이자를 주는데 어마어마하네. 내년부터 확대 실시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이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겠죠. 사료 공장과 복덩이 돼지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무려 500여 명, 투자 금액은 700여 원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다 사기였다는 겁니다. 경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울산에만 피해자가 있는 줄 알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의 계좌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강주, 경산, 서울 쪽에 전국적으로 하게 돼서 수사를 확대하게 된 거죠.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만들어 공짜로 돼지를 키운다는 이 마법 같은 이야기는 전국 규모의 사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기가 가능했을까요?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가지고 그 투자자가 모집한 돈으로 수당이라든지 그걸 원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말려가지고 나온 사료는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인증의 특허에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기술. 그런데 이 기술이 투자금을 빌려주는 기술이 아니라 남의 돈을 가로채는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사람들, 이 돼지들에게 재산과 미래를 걸었습니다. 예.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뭐 퇴직한 공무원도 계시고 장애인분도 계시고 대부분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영세 상인들이나 서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포장마차 해갖고 20년 가까이 번 돈을 그대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은 돈을 은행 이자가 너무 약하잖아. 그러니까 거긴 이자를 많이 주는 바람에 뭐 우리가 뭐 속은 거죠. 그걸 세상에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었는데 대출 내가지고 그래 하려는데 그래도 되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야 담보대출 내가 해도 된다. 한 달 이자면은 1년 이자를 갖고 나머지 저금해도 되는데 10월날 묻어놨는데 저를 17일날에 돈을 끌어들였어요.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돈이 절실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사기. 이 사기 사업에 투자한 한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장애인이셨어요. 예. 늦게 난 딸을 위해서 학자금 마련도 해야 되고 학업을 해야 되는 그 길이 청창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제가 중재를 하려고 했던 거죠. 늦게 본 만큼 더욱 소중한 딸, 그 딸의 앞날을 열어줄 든든한 학자금을 마련하고 싶었던 아버지.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가 돈으로 변하는 마법 마술은 이루어지지 않고 평생 모은 재산만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자,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은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차용증에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업을 소개해주고 차용증까지 써준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 관계자는 불구속으로 조사 중입니다. 여보세요. 야, 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무사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엇입니까? 입니다. 아, 지금 어디에요? 참, 연세가. 골프 연습을 하세요? 누구는 전 재산이 사라져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정작 이 피의자는 팔자 좋게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지금 우리 운동하는 사람 중에 그게 옆에 있어가지고 들은 사실이 있고. 지금 수화기 너머의 사람이 바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차용증 글씨의 주인공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 과연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까요? 주고받은 증거 서류도 있으니까 책임져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원금 책임진다고 했다 소리야? 아니 지금 와서 그래 또 뭐 말이 틀리면 안 되죠. 아니 원금 책임. 그리고 나는 원금 책임질 이유도 없고 나는 원금 책임 그런 거 보다. 어째로 하세요? 어째로?
막무가내군요. 평생 모은 돈, 늦둥이 딸의 학자금이 걸려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잡듯 수화기를 두 손으로 잡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원금을 보장하니 자기만 믿고 투자라고 하던 사람 이제 적반하장격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어이가 없죠. 뭐 죽고 싶죠 뭐. 뭐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신감도 많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뭐 의욕이 없고 다 싫고 막 피하고 싶고 그래요. 사료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보장받는다는 약속이 적혀있는 이 차용증. 아니 이렇게 발표할 거면 애초에 왜 써준 건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여지는 있는데. 또한 차용증을 써준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서 채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법원을 통한 재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다는데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좀 분명히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그리고 이자는 얼마인지 그걸 명확히 기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채무자가 작성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인감증명서를 많이 첨부를 하고 있는데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차용증을 보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공증사무소와 같이 공증인가를 받는 기관에 차용증을 공증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증을 한 차용증은 판결을 얻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500명이 넘는 피해자들, 이들이 입은 피해는 과연 복구가 가능할까요? 아유, 피해자가 참 많습니다. 됐으면 좋겠는데요. 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그 자금 조직이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몰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몰수해가지고 그 피해자들한테 나중에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00억대 사기를 친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예. 이제 국제법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뿐 아니라 어떤 폐기물도 바다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 남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이런 사기 행각만큼은 저 멀리 바다에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사료가 되고요. 또 이것이 돼지들 살찌우고 우리 아이 학자금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꿈에 불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어느 부모가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정말 이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개인의 미래와 꿈까지 앗아가게 된다면은 예. 이거 참 심각한 일입니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로 사기만 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좀 획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